나를 위해 꺼내 먹는 시간 냠냠 키트. 오늘은 사과 키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토코놀 단면 마감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코놀은 티라고 써드린 용기에 담아 드렸는데요. 열어보시면 약간 묽은 로션 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는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주 성분이 해조류 성분이기 때문에 손으로 작업해도 무해하니까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막대하고 손을 같이 이용해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토코놀 작업할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사과 몸판 같은 경우는 겉에 테두리를 제외한 안쪽에 구멍 3개 해주시면 되고, 나뭇잎사기 여기 겉에 테두리 그리고 키링 스트랩이 되는 부분을 전체를 발라줄 거예요. 먼저 막대를 사용하실 건데, 뾰족한 부분하고 납작한 부분이 있어요.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 볼게요. 토코놀을 소량으로 콕 찍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마감하고자 하는 부분에 톡톡톡톡 톡톡톡톡 찍어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손으로 꾹꾹꾹꾹 돌려가면서 문질러 주세요. 힘을 적당히 주시면서 문지르셔야 잘 스며들고 단면이 깔끔하게 마감됩니다. 너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양 조절에 유의해 주시고요. 작은 동그라미 부분은 손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막대를 바르고 막대로 바로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테두리를 바를 건데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구간이 좀 긴 경우에는 이렇게 구간 나누어서 작업해 주시는 게 얼룩이 덜 집니다. 스트랩이 좀 제일 길죠. 그래서 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끊어서 이거 같은 경우 3번에 걸쳐서 하셔도 됩니다. 앞에 튀어나왔으면 바로 닦아주시고요. 네, 이 정도로 첫 번째 토코놀 마감 작업은 마무리를 할게요. 2차 토코놀 작업은 뒤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쉬 엮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엮을 가늘고 긴 스트랩 가죽하고 메쉬를 엮어야 되는 몸판이 될 가죽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스트랩을 3등분 해줄 겁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3등분 만드셔가지고 가위로 잘라주시는데요. 쪽가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위하고 사용 방법이 좀 달라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날 쪽에 이렇게 잡으시고 날을 비틀듯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등분 잘라주세요. 조금 더 원활하게 끼우기 위해서 끝부분을 뾰족하게 잘라줍니다. 이 3줄의 스트랩은 몸판에 엮어 끼울 건데 여기 깍두기 모양의 칸이 보이실 거예요. 한 칸짜리, 3칸짜리, 또 한 칸짜리. 그래서 줄마다 하나씩 엮을 거라서 3줄을 준비했습니다. 메쉬 몸판을 뒤집어 주시고요. 스트랩도 뒤집어 주세요. 첫 번째 제 오른쪽에 칼집을 벌려주시고 끼웁니다. 쭉 당겨주시고요. 적당히 당겨주신 다음에 돌려서 첫 번째 줄 다음 칼집에 스트랩을 끼워서 당겨줍니다. 벌써 한 줄이 완성되었어요. 다음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돌려서 첫 번째 칼집부터 끼우고 당겨서 다음 칼집에 또 넣어주시고 또 돌려서 다음 칼집에 끼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칼집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줄도 첫 번째 줄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죠. 메쉬 엮는 거는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인 정신으로 메쉬를 엮는 방법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인 정신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쉬를 엮어봤어요. 메쉬를 엮은 다음에는 사과 몸판하고 연결해 줄 건데요. 이렇게 튀어나온 스트랩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깍두기 칸 기준으로 옆에 한 3mm 정도 대략 남기시고 자르시면 돼요. 총 6군데죠. 너무 짧으면 빠질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길이를 남겨주시고 사실 여기 원 모양에 가깝게 정도만 되어도 되거든요. 좀 길어도 상관은 없어요. 너무 튀어나오게 되면은 사과 바깥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감안하셔서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메쉬 엮은 것을 사과 몸판에 합쳐볼게요. 모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쉬 부분이 십자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어슷하게 놓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본드칠은 기본적으로 양쪽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 메쉬 몸판 같은 경우 테두리 해주시면 되는데 약 3mm 정도 칠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붙을 부분도 칠해줘야겠죠. 여기도 대략 비슷하게 발라주시면 돼요. 본드를 열어볼게요. 이거는 인체에 좀 무해한 편인 수성 본드인데 이태리제이고요. 이렇게 묽은 타입입니다. 아까 토코놀보다 조금 더 묽어요. 그렇다고 약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얘도 양 조절을 유의해 주셔야 돼요. 사과 몸판 테두리 같은 경우는 가죽의 안쪽에서 단면 쪽 칼집이 있는 선 쪽으로 당겨가면서 발라주세요. 본드량이 이 정도면 괜찮나 싶을 정도로 소량으로 얇고 넓게 펴발라주세요. 흰색으로 뭉쳐져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본드칠을 얇게 꼼꼼하게 펴발라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메쉬 엮은 부분도 안에서 칼집단 바깥쪽으로 단면 쪽으로 훑어가면서 칠해주세요. 바닥에 놓고 하셔도 돼요. 약 2-3mm 정도 칠해주시면 됩니다. 흰색으로 뭉쳐진 부분들은 다시 한번 얇게 펴발라주세요. 본드량이 많으면 만들었을 때 튀어나와서 보기 안 좋기도 하고 본드 마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이렇게 바르고 이 본드 같은 경우에는 살짝 건조해서 붙여야 됩니다. 건조하는 기준은 흰색 본드가 투명해지는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바로 붙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 부분은 조금 더 빨리 마르라고 펴발라주세요. 이 정도만 되어도 붙이셔도 돼요. 살짝 건조가 됐으면 붙이실 건데 어느 정도 좀 센터 밸런스가 맞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살포시 얹어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치우쳤으면 세게 안 붙인 상태니까 자리를 옮기셔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스펀지 스티커를 떼어서 붙여주세요. 중앙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과 몸판 앞판은 완성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뒷판하고 연결을 해볼게요. 본드 다시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가죽공의 특징이 바느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본드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드칠만 잘 하셔도 강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네, 안내 드린 대로만 잘 따라와 주세요. 이번에는 면적이 좀 넓어요. 양을 쑥 푸셔서 바르시고 막대를 기울여서 넓게 이용하시면 돼요. 안에서 바깥으로. 자신이 없으시면 조금씩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좁은 부분은 날을 다시 세워서 조심조심 최대한 튀어나오지 않고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물론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손에 묻었을 경우 본드는 조금 건조된 다음에 돌돌돌돌 비벼서 떼어내시면 좀 편하긴 하고요. 건조되기 전에는 바로 물티슈 같은 거나 물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뒷장은 바르기가 편한데 앞장 같은 경우에는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돼요. 스펀지 부분 먼저 바르시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도 바르기도 하고 옆으로 넓게 바르기도 해요. 옆으로 넓게. 다시 좁은 부분은 우드 스틱을 세워서 세밀하게 작업해 주시고요. 생각보다 본드가 잘 붙기 때문에 원치 않는 곳에 묻었을 경우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작업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아래에 뭐 깔고 하시고 그리고 옷 같은 데가 제일 안 지워지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살짝 가죽에 묻었을 경우는 떨어지긴 하는데 금방 스며들기 때문에 가급적 안 묻히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도 이 본드 같은 경우는 말랐을 때 투명해지고 보기 싫지 않기 때문에 조금 튀어나온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장도 본드 칠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럼 다시 뭉쳐져 있는 곳을 조금 손봐 주시고요. 본드는 뒤에서 사용할 거라 잠시 닫아주세요. 옆에 물티슈 두시고 작업하시면 좋아요. 건조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뭐 이 정도만 되어도 붙이셔도 돼요. 거의 다 말랐기 때문에. 붙이실 때는 어떤 포인트들을 먼저 맞추시면 모양 맞추기가 편해요. 이런 구멍 부분을 먼저 맞추시고요. 다시 떼서 작업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수정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살살 붙여주세요. 요런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맞춰줍니다. 눈과 이런 감각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시고 나머지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만져가면서 붙이셔도 돼요. 눈과 손과 이런 감각들을 다 이용하셔서 작업해주세요. 수정할 부분이 가급적 나오지 않도록 작업해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재빠르게 움직여주시고 많이 틀어지지 않는 경우는 그냥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다시 작업하시면 이제 좀 약해질 수도 있고 변형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포시 붙였고 이제 세게 붙여볼 건데요. 바닥에 두시고요. 가운데 스펀지가 좀 더 입체감이 살도록 엄지를 이용해서 눌러주시는데 손톱을 사용하게 되시면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피부 쪽으로 손가락 부분으로 눌러주세요. 네, 그럼 살짝 이렇게 뽕긋하게 귀여운 사과 모양이 완성되었어요. 네, 이제 스트랩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키링 스트랩하고 나뭇 잎사귀 모양 스트랩 2개가 있고요. 본드칠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드 다시 여시고 굉장히 가늘고 긴데 이게 조금 더 본드칠 하기가 까다롭긴 해요. 반을 갈라서 2분의 1씩 이 방향으로
발라주시는 게 편합니다. 손톱 끝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세게 눌러주시고요. 안에서 바깥으로 본드를 발라줍니다. 네, 돌려서 왼손잡이시면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본드량 많지 않게 대신에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한 번에 이렇게 바르셔도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본드 양 조절이 어렵고 많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반씩 갈라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냥 힘을 툭 푸시고 쓸듯이 쓸어내리듯이 발라주세요. 조금씩 이제 손에 달라붙기 시작하는데 손톱 끝으로 좀 세게 눌러주시면 좋아요.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 1, 2분만 건조해도 잘 마르거든요. 충분히 말리고 작업하셔도 되는데 너무 건조 시간이 길어지면 접착성이 떨어져서 안 붙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드라이기 같은 걸로 열을 쐬시면 다시 접착성이 살아납니다. 가급적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본드는 이제 마지막 한 번 사용하실 거라 다시 한번 닫아서 옆에 잘 보관해 주세요. 네. 먼저 여기 기다란 키링 스트랩 연결을 해볼게요. 네, 또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2개짜리 구멍이 있는 쪽이 1번입니다. 1번 쪽을 몸 가까이 말고 반대쪽으로 앞쪽으로 두시고요. 뒤집어 주세요. 이 방향으로 사과 몸통에 끼워 넣을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한번 하는 것을 보시고 따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이면서 스트랩 완성을 해줄 건데요. 구멍을 앞뒤로 똑같이 맞추면서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바늘을 준비해 주세요. 1번 구멍에 바늘을 꽂아 주시고요. 1번, 2번, 3번, 4번. 3번, 4번이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구멍끼리 바늘을 맞춰서 꼬챙이 꿰듯이 꿰어주세요. 네. 결과적으로 1번하고 4번이 만났고요. 잘 만났으면 붙여주시고 바늘을 빼서 아래쪽, 사과 쪽 방향으로 스트랩 단면을 잘 맞춰가시면서 붙여주세요. 네. 양옆으로 잘 맞춰서 붙여주시고요. 구멍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조금 빡빡하긴 해도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본드가 막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구멍은 여기 1번하고 또 만날 거예요. 5번에 끼우시고 1번으로 꽂아주세요. 1번, 4번, 5번이 만났죠. 이때는 한쪽 끝에는 본드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세게 임시로 붙이는 거라 세게 눌러주시고 끝에도 이렇게 좀 접으시면서 붙여주세요. 바늘을 빼시면 이렇게 스트랩이 완성이 되었고 여기 바느질 한 단만 해보도록 할게요. 바느질은 보내드린 나일론 실로 꼬맬 겁니다. 가죽 같은 경우에는 옷에 사용되는 면실을 사용하지 않고요. 강도가 좀 높게 나오는 나일론 실, 폴리실을 사용합니다. 이 실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 안에 본드가 삽입되어 있어서 좀 더 튼튼하고 잘 꿰매지는 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빳빳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느질 하실 때처럼 먼저 바늘기에 실을 꽂아주세요. 잘 안 들어가실 경우에는 쪽가위로 끝에를 뾰족하게 잘라서 넣어주시면 잘 들어가요. 얘는 한 5cm 이상만 나오면은 이렇게 접어서 그냥 아래로 툭 내려서 살짝 힘있게 내려서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가닥에 네, 실로 꼬맬 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냥 감아치는 방법인데 뒤에 위쪽 아래쪽 구멍 상관없이 하나로 들어가셔서 뒤쪽부터 네, 뒤에 첫 번째 구멍에 들어가서 쭉 잡아당기세요. 그래서 여기도 충분하게 남겨두셔야 잘 안 빠져요. 5cm 이상 남겨두시고 이때 유의하실 거는 나와 있는 실을 좀 잡아서 고정해 주세요. 살짝 잡아주시고 다시 앞으로 돌려서 아래쪽 구멍에 넣어주시면 앞쪽에 앞쪽에 한 땀이 완성이 되었죠. 네, 돌려서 지금 이미 실이 나와 있는 구멍에 넣을 건데 이미 나와 있는 실을 바늘로 뚫지 않도록 잘 피해서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 양쪽 실을 잡아당겨 주시면 앞쪽과 뒤쪽이 각각 한 땀이 나왔을 거예요. 반복해 주세요. 앞쪽에 다시 한 땀 만들어 주시고 다시 뒤쪽에 한 땀 만드실 때 기존에 실 통과되지 않게 잘 피해서 넣어 주시고 앞뒤가 지금 두 땀씩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한 땀 더 만들어 주시면 앞쪽은 실이 3줄 보일 거고요. 뒤쪽은 2줄이 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면 돼요. 네. 2줄의 실을 세게 잡아당겨 주시고요. 적당히 한 3cm 이상 남겨두시고 잘라주세요. 바늘을 빼서 바늘을 한 번 더 본드 바르는데 사용할게요. 본드 여신 다음에 이제 실 고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이 나와 있는 2개의 구멍에 본드를 좀 채워 넣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콕 찍어서 구멍에 한 번, 2번 정도 넣으시면 이렇게 본드가 메꿔집니다. 실이 좀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껴 두시고 작업하시면 좋고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위에서 하지만 바닥에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바닥에서 실 잡아당기고 좀 쑤셔 넣어주세요. 쑤셔 넣는 이유는 안쪽 가죽하고 실에 조금 더 본드가 묻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바늘은 닦아서 또 재사용하시면 돼요. 본드 사용은 여기까지고요. 본드도 나중에 굳기 전에는 가죽공예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바늘도 가죽공예용 제일 많이 쓰이는 바늘이거든요. 이것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위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실은 본드가 굳기 전에 바로 자르셔도 돼요. 실 하나를 이렇게 조금 세게 잡아당기시고 짧게 그냥 과감하게 자르세요. 네, 근데 자른 부분이 좀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요 하시는 분은 지금 말고요. 본드가 조금 꾸덕해졌을 때 바늘로 튀어나온 실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본드가 하얗게 굳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링 연결해 볼게요. 얘는 오픈 오링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오링이랑 다르게 입구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완성된 제품에 바로 끼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우리 스트랩 작업한 부분에 이렇게 공간이 생성이 되어 있죠.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오링을 벌려서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완성이 아니고 뭔가 하나 빠졌죠. 우리 귀여운 잎사귀까지 붙여주시면 정말 끝인데요. 여기 공간, 스트랩을 끼운 남은 공간 살짝 벌리시면 보이시죠? 여기에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여기 나뭇잎이 비칠지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 넣어주세요. 네, 지금 뒷면 쪽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저는 오른쪽이 좋아요. 오른쪽으로 저는 방향 잡았고요. 모서리 부분 맞추시면 나머지 맞추긴 쉽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좀 집중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완성된 부분에 끼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잘 붙이시면 웬만해선 안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뭇잎까지 붙이니 정말 귀여운 사과 키링이 되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쥬? 네. 토코너 우리 2차 작업하기로 했는데 남은 부분은 여기 사과 몸통 테두리예요. 토코너를 다시 한번 꺼내시고요. 뾰족한 부분으로 이번에는 단면이 좀 두꺼워졌으니까 양을 조금 더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바로 손으로 문질러 주세요. 손이 좀 잘 안 닿는다 하면 네, 막대로 발라주시고요. 확실히 마감재 한 곳과 안 한 곳은 차이가 나요. 이렇게 색깔도 좀 진해지고 반짝반짝하게 광택감이 좀 나면서 단면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조금 더 튼튼하게 마무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쑥 훑어보셨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시면 조금 더 작업해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은 양은 안 하시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귀여운 사과 키링 완성되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짧은 시간이나마 좀 위로가 되고 기분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